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이 금융문맹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봉 1억을 넘게 받는 사람들도 파산한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텅텅 비우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말씀드릴 건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부자는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난의 늪에 발을 담근 겁니다. 금융교육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거 배우는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금융교육의 본질은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가를 아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우고 저축 목표를 정하고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금융교육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로널드 리드라는 주유소 직원이 있었어요. 평생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2014년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이 무려 80억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주식에 투자했거든요. 자기보다 몇 배는 더 받았을 상사들보다 훨씬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 지식의 힘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할 줄 모르면 결국 다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바로 과소비입니다. SNS 열어보면 온통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넘쳐나죠. 월급이 들어오면 참지 못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사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떨어졌을 때 시작돼요. 체면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카드를 긁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2025년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민들의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라고 난리인데도 여름 휴가 때 빚을 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남들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친구가 명품 가방을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동료가 새 차를 뽑으면 나도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도 빚더미에 앉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아무리 벌어도 통장은 텅텅 비어버립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예요. 계획 없이 사는 것도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승산을 먼저 계산한 뒤 전쟁을 시작하는 자가 이기고 일단 전쟁부터 시작하고 나서 승리를 바라는 자는 진다는 거죠.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쓸 건지 미리 계획하는 거거든요. 식비에 얼마, 교통비에 얼마, 통신비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으면 남는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쓰다 보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예산 같은 거 세울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예산이 더 중요해요.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계획 없이 쓰면 다 사라지거든요. 예산을 세우고 지키면 자연스럽게 저축할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이 없다는 건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언젠가는 기름이 떨어지고 길 한복판에 멈출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술, 담배, 도박, 게임, 쇼핑 중독까지. 이런 중독들은 당장은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도박은 최악이에요. 한국에서도 강원랜드나 온라인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한번 이기는 경험을 하면 계속 돈을 따려고 하는데 결국 잃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카지노나 도박장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영국에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쓰레기 수거 노동자였는데 2002년에 로또로 약 150억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마약과 술 파티에 돈을 물쓰듯 썼어요. 결과는 불과 8년 만에 전 재산을 날리고 다시 쓰레기 수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후회가 없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거죠. 중독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 특히 무서운 게 포모 심리입니다.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2021년 암호화폐 열풍 때를 생각해보세요. 도지코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고 주변에서 다들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 하나 올리면 가격이 폭등하고 SNS에는 수익 인증 글이 넘쳐났죠.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 나만 빠지면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돈을 넣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뛰어든다는 거예요. 도지코인은 2021년 5월에 개당 1,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연말에는 200원대로 폭락했습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죠.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 NFT까지 포모에 휩쓸려서 빚내서 투자했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투자는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 감정에 휩쓸리면 100%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부자 되는 방법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한 달 만에 1억 버는 법, 클릭 한 번으로 월급 버는 방법, 이런 달콤한 유혹들 많이 보셨죠? 99%는 사기거나 함정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조용히 돈 벌면 되는데 왜 강의를 하고 책을 팔겠습니까? 바로 그게 그 사람의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죠.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의 폰지 사기를 아시나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방식이었죠. 결국 사기가 드러났을 때 수천 명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단계 유사수신, 가짜 투자 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M&M도 대부분의 참여자는 손해를 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정당하고 꾸준한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저축을 안 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거거든요. 요즘 재테크 유튜버들이 은행에 돈 놔두지 말고 투자해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비상금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한 돈은 당장 필요할 때 빼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손실이 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상금이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에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아두라고 하죠. 만약 월급이 끊겼을 때 비상금이 없다면 당장 다음 달 집세와 생활비가 없어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에서는 14%의 사람들이 비상금을 다 써버렸다고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뚝 끊겼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비상금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였어요.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부채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그건 자산이 됩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내가 살 목적으로 집을 사면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가 계속 나가죠. 이건 부채예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사면 전시장을 나서는 순간 가치가 10% 떨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유지비와 보험료는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차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해요. 강남에서는 외제차 타야지, 최소 중형차는 타야 체면이 서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우디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차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산이 빠듯하다면 중고차나 저렴한 차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원하는 차를 사면 됩니다. 지금 빚내서 비싼 차 사봤자 이자만 더 내는 겁니다.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도 결국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의료비가 계속 오르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 같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드는 의료비와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해요. 실제로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보험 없이 건강보험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게다가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수입도 끊기죠.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돈을 아껴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헬스장 등록비나 좋은 음식값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 안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면 그건 잘못된 방에 있는 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치원 선생님이 아닌 이상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려야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임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게임 이야기만 하게 되고 성공한 투자자들과 어울리면 투자 전략을 배우게 되죠. 반대로 도박꾼이나 중독자들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아시죠? 세계 최고의 골퍼였고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대기업들과 광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찰스 바클리, 마이클 조던 같은 도박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친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1억 원 이상을 거는 수준이 됐어요. 몇 년 동안 도박으로 날린 돈이 5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쁜 인간관계의 무서운 결과예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회식 문화, 골프 모임, 동창회 등등 좋은 관계도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되는 관계도 많습니다. 무리해서 회식비 내고 골프 치러 다니고 명절 때 허례허식 챙기다 보면 돈이 다 새나가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돈과 시간만 축내는 관계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면 서로 발전하지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 수입보다 많이 쓰는 것, 계획 없이 사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 포모에 휩쓸리는 것, 빨리 부자 되려는 욕심, 저축하지 않는 것,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는 것,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까지. 이 10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해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는 하는데 지키지 못해서 결국 제자리예요. 심지어 복권 당첨자들도 몇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함정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지키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을 돌아보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한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매일 커피값 5,000원을 아껴서 투자하면 30년 후에는 수억 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매일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 아무리 벌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융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실천해보면서 배워야 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